네, 좀 전에도 속보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에는 110명이 다시 됐군요.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서 심리적인 부담은 조금 시장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코스피가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좀 뭐 그건 보고. 자, 이제 조금 시야를 밖으로 돌려서 중국 이야기 오늘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분.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내놨으니까 천천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그 틱톡, 위챗 뭐 난립니다. 써보진 않았는데 영상은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영상들인 것 같아요. 쇼트 클립이라고 해서. 쇼트 클립. 쇼트 폼이라고 하기도. 예. 뭐 하여튼 반전에 반전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간단히 상황 정리 좀 부탁드려볼까요? 이게 뭐 선풍적인 인기죠. 뭐 우리 국내에도 많은 셀럽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한 1억 명이 사용을 하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군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틱톡 사용자 한 1억 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똑같은 논리죠. 이게 행정명령을 2개나 발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8월 6일 날 이제 1차 명령을 했고 그때는 이제 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랑 거래하지 마라라는 거 했고 이제 8월 14일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행정명령 그래서 이제 90일 내에 무조건 미국 내에 자산을 처분해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박하게 돌아다가 이제 8월 말일 겁니다.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매각설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월마트가 같이 해서 했는데 네. 틱톡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라. 20일까지 이제 정리를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중국도 미국 법원에서는 그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또 풀어버렸던데. 그건 이제 아까 우리 위챗 부분들도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틱톡 부분들은 틱톡. 지금 틱톡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뒤에 또 있네요. 8월 말에 이제 그럼 거기 대응해서 중국이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타죠. 그리고 9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되고 오라클이라는 게 등장을 네. 합니다. 오라클이 아시겠죠? 오라클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회장도 친분이 있는 사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가 이제 기술 제휴라는 이게 들어오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이 든다 안 된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18일인가요? 이제 이게 이제 거래가 됐다 기술 제휴.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한 12.5, 그다음에 월마트가 한 7.5% 참여를 해서. 근데 원래 바이트댄스에 투자하고 있는 또 미국 투자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진다.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타 4피 정도 되죠. 첫 번째는 굉장히 표현이 1타 4피. 딱 들어오죠. 첫 번째는 나 계속 때리고 있어 중국.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갈 수 있어라는 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텍사스에 이제 하는데 텍사스 2만 5천 명의 이제 일자리 만들죠. 텍사스가 아시다시피 선거인단이 한 38명 정도 됩니다. 꽤 크죠.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이 텃밭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또 한 1억 명을 내가 우리 정부 나가는 거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국 그 정부가 난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번째가 이제 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낸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잘했다 박수를 쳤는데 갑자기 또 지금 또 급물살을 또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19일이죠. 미국 상무부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원래 20일에 딱 27일로 또 이제 연기를 했던. 뭐 지금 이렇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게 매우 빠른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하루 사이로 이 스토리가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계속 네. 치고받고.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제가 본 거는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뭐 대화로 풀자 이렇게 했고 미국에서 어제 또 잠깐 그 파웨이에 대한 제재인가 뭐죠? 그 규제가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던데 내용이 뭐 어쨌거나 이 본질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단계에 있지만 결국에는 해킹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유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틱톡이 개인 그 1억 명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중국 내 기업이
관리가 되고 그 1억 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글로 가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젠 20라고 하는 그 스텔스기 맞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 미국의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그 개발자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해킹해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 해킹해 갔구나 싶으니까 결국엔 이걸 막아야겠고 그러니까 이 틱톡이나 위챗 일반 사람들은 저 뭐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왜 저런 난리를 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증거가 있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혁신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개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독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리버스 혁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역류되는 현상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다가 코로나 터지고 지금 반중국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급물살을 틱톡 지금 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들여다 보시면 지금 동상이몽인데 지금은 이슈가 지금 다 반전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지금 이 소유주가 누구냐 네. 이 기술 이전 문제가 지금 서로가 미국 측과 중국 측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됩니다. 팔고 싶어도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제한 금지 목록에서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지만 중국에서 공산당의 허가 이게 눈치를 잘못 보면 그냥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근데 미국 오라클은 그런 이야기 또 다르거든요. 네. 그만큼 지분이 이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규모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데이터의 클라우드 저장, 소스 코드, AI 보안 이런 부분에서 미국 측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국 측과 이야기는 다르다. 그만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너무 급조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지금 바람을 넣고 있다. 야, 빨리 해. 지금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아까 1타 4피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회장하고 이야기를 됐을 거라는 제가 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1타 4피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텍사스에서는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아까 그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동상이몽이 되어 있고 위챗 부분에서도 틱톡에서 위챗으로 가봐야죠. 예, 위챗에서 이제 위챗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똑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그래서 치면 이제 카톡 그렇죠. 위챗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위챗을 통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챗을 쓰는 사람이 지금 한 10억 명이 훨씬 넘거든요. 중국 내에서만. 중국에 한 10억 정도이고 네. 해외에서가 지금 한 1억 이상이 될 겁니다. 1억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쓰신 분도 많이 계시고 중국 관련된 뭐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물론 우리가 뭐 왓츠앱이라는 거 쓸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카톡도 있지만 위챗이 또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자막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 이게 지금 못하게 쓰게 하니까 중국계 미국인들이죠. 캘리포니아 이제 연방법원에 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행정명령 중단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연방 판사가 이제 19일 날 이야기를 했죠. 그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위배된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자꾸 국가안보 위협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증거가 뭐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계 미국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벽에 부딪힌 거죠. 예, 상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중국인 포함해서 미국인 한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위챗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통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법정 싸움 장기전을 한다는데 사실 이 말은 의미가 별로 없다. 지금 상무부에서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정치공학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틱톡 이슈나 지금 위챗 이슈나 이건 다 롤러코스터 국면이다. 이게 선거에 따라서 계속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뭐 장기전에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이 중국 기업들이 뭐 IT 기업이 주류겠지만 이것은 대선 전까지 뭐 당연히 이어지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던 중국과의 이런 불협이나 뭐 어떤 견제나 이거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네. 하는데. 그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 분위기는 누가 될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돼도 관계 없다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어차피 지금 반중국 정서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 관계 없다고 했는데 네. 지금 실무적인 생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중국 내 이제 이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강성 이후 세계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네. 이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또 이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런 도박사들이 왜 라스베가스에서 그게 하잖아요.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이유라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선거운동할 때 프랜카드, 옷 이것들을 주문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네. 근데 그 전에도 힐러리랑 클린턴 할 때 분위기 전부 다 힐러리 된다 했는데 거기 이후에서는 우리가 트럼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문량이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그 많이 더 많이 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한데 돈도 많이 썼다. 이거. 네, 더 많이 썼다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이제 돈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부분에서인데 지금 미국 부분에서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런 정선을 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이든 쪽에 가깝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 지금 대략 한 240개 정도 됩니다. 꽤 많은데 그중에서 테크 기업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 50개 정도 되고요. 통신 기업들이 한 36개 정도 되고요. 인터넷 기업도 한 16개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다음 버전에는 또 뭐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MIC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SMIC 반도체 부분도 기업. 세계 4위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공학적인 요소에서 보시면 됩니다. 언제 터트릴 것이냐라고 저는 보여드리고. 지금 IMTC 같은 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찬가지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정선에서는 미국 기업도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왔던 시나리오들 지금 하와이나 틱톡이나 위챗을 봤을 때는 일단 던지고 봅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던지고 연기해 놓을 수도 있고죠. 트럼프가 잘하는 거래 기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도가 저는 화웨이, 틱톡, 위챗 하다못해 반도체 기업들 리스트 나왔지만 일반 국내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와 저렇게 많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면 중국이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중국 내 반도체 기업만도 수천 개가 수만 개인가요? 네, 하여튼 저 SMIC급 이상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제재한다고 중국이 휘청거릴까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의 위안화나 렌민비 보더라도 지금 계속 절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막 불협에 이제 중국이 얻어맞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익은 뒤에서 중국이 다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막이 좀 그런데 YMTC이거든요. YMTC고요. 네. 그래서 실익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나타난 데이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중국만 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상 중국의 내용 보면 지금 내상이 좀 심합니다. 심하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게 무마를 해서라도 이제 꿈꾸고 있는 이 팬다, 차이나 팬다 이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지개를 펴는데 지금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유연하게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지금 워낙 이게 지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워낙 빗발치는 소나기에는 어쩔 수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익적인 부분에서는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익이다? 이게 맞나?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있겠죠. 중국이 쓸 수 있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카드가 별로 없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보복에 대한 걸. 그건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국가가. 이게 호혜의 원칙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중국이 카드가 뭐 있냐. 그렇죠. 옛날 관세 무역 정전인데 치고받고 관세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 경쟁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 패권의 경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 제재를 똑같이 해야 할 수 있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큰 거죠.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 글로벌 GBC가 자꾸 중국이 높은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재를 했을 경우 그
또 역으로 중국 기업도 다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을 제재를 할 때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 탈중국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자 기업을 유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강조를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이 고용률, 취업률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외자계 기업,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재했을 경우 문을 닫게 되면 그 파급이 국내 경제로 돌아오게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이걸 다 세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니 야 이거는 명단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네. 그 중국 상무부에서 말씀하신 블랙리스트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모든 거래가 안 됩니다. 모든 이제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힘들었는데 네. 일단은 블랙리스트가 이게 처음에 화웨이를 2019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화웨이를 건들기 시작할 때 중국 똑같이 이 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하겠다라고 이제 이때는 이제 맞대응을 했죠. 나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뭐 법 시장 거래를 위반했다든가 국가 안보에 뭐 위배된다든가 이러되면 제재를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코에 금 코걸이고 기에 금 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발표를 못 하고 있다가 19일이죠. 이번 달 19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있는데 여기 두 개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서 분분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 지금 무조건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강경 기조와 아니다. 지금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일단 대선 후로 넘기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이제 온건 기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더라도 아까 고용 창출 때문에 이제 힘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 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 IT 서비스 업종 위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돈만 벌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던지더라도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스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남아 있는 이 대선 선거를 통해서 뭐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챙길 건 챙겨야 되겠다. 예, 지금 말이 계산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복잡하겠네. 것 같습니다. 중국 사실 내에서. 보복하려면은 그 지난번에도 박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어떤 그 공산당 1인 독당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릴 때 그 결속하는 거 그다음에 반미 정서를 한순간에 확 자극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뭐 애플 안 쓴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애플 주가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 그러면 분위기 잡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말 노심초사라는 표현이 중국적인 표현이 있는데 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쉑쉑버그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나 보이지 않는 손이 놔두고 있다. 만약에 되면 진짜 근데 그까지 가기를 원치를 않는 당연히 거죠. 원치 않겠죠. 예, 예, 예. 네. 하여튼 뭐 이런 상호 대응적인 내용들이 투닥투닥하고 있는데 또 몇 가지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들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이 이제 WGBI 편입이 되면서 해외 자금이 한 2천억 달러가 또 들어간다 그래요. 뭡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장과 이게 실제 밖에서 보시는 것 시장이 내부 돌아가는 정말 다르고 있다. 계속 네. 이런 와중에도 글로벌 돈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국 테크 기업,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중국의 성장의 이 방향성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매우 확고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안 믿지만 누구를 믿어요? 공산당을 믿는 거죠. 근데 공산당이 보는 방향을 믿기 때문에 네.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히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혹은 뭐 이런 그렇죠. 유튜브 내는 데서 하는 거에서는 너무 좀 극단으로 몰아가는. 썰림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자, 표면보단 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주제로 중국을 잠깐 들여다봤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